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 4월 17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네, 밤 7시 23분입니다. 어, 어제 금요일이었죠. 이월드가 장중에 급등이 들어왔고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서 이월드를 매도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올리질 못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 2, 30분 정도 제가 잠깐 PC를 켜서 미국 주가 차트도 보고 우리나라 차트도 보고 우리나라 차트 연봉도 한번 봐보고 그냥 한 2, 30분 정도 잠깐 훑어봤는데 훑어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여러분께 가끔씩 영상을 올린 지가 한 1년 반, 2년 다 돼 가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 1년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께 뭐 성의 있게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1년 전에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부동산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분석을 잘 해낼까라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거의 밥 먹는 시간에도 내내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겨도록 하는지를 하나하나 좀 놓치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엔 제가 많은 노력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좀 바빠지면서 최근 1년 동안에는 어, 좀 이렇게 많이 게을렀죠. 네, 주식 생각에서 많이 벗어났고요. 어, 뭐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려버리고 분석할 때도 한 2, 30분 뭐 길어봤자 1시간 잠깐 급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보고 영상 올려드리고 어, 오히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전에는 밥 먹을 때도 주식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졌고요. 그때는 또 유튜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창기라 뭐 제 나름대로는 의욕도 가지고 뭐 구독자도 많이 한번 늘려볼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 오셨던 분들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그냥 친구처럼 선후배처럼 그냥 편안하게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제 생각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이 제 생각을 다 믿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제 것도 참고를 하시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식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한번 보고 싶을 때 잠깐 잠깐 보는 거. 물론 주식은 계속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식을 너무 몰입해서 뭐 밥 먹을 시간에도 주식 생각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고 해서 물론 조금 더 정교할 수는 있고요. 조금 더 잘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주식에 그게 뭐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도 또 큰 줄기만 잡고 있으면 오히려 또 이 나름대로는 자주 매매는 못하더라도 이 나름대로는 또 장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식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주식 투자의 어떤 정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매일매일 신경을 쓴다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 신경을 안 써도 문제인 듯하고 물론 뭐 자기 여건이나 자기 성향이나 주위 환경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 방법 자체가 너무 하루하루에 여러분께서 몰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주식으로 수익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도 역시 저는 저와 같이 오랫동안 1년 뭐 또는 뭐 기신 분들 한 2년 가까이 저랑 같이 함께 해 오셨던 분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담소 나눈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편안하게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는 한 30분 정도 잠깐 차트를 봤습니다. 그냥 제가 차트 보는 제 생각대로만 여러분도 같이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손은 없더라도 네, 같이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주식이 이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께 3020에서 3030, 3050 그 구간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매수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매수 신호 드렸고요. 그 뒤로 3100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31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이제는 3150까지 뛰어넘고 3200 근처까지 왔습니다. 코스피가요. 자, 여전히 이 매수 구간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네, 홀딩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미국 차트 한 일주일 만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도 이 차트가 눈에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딱딱딱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종목은 또 어떤 종합지수 차트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산만할 때가 있거든. 이게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종합지수 차트나 미국 차트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환율 차트도 볼 때도 있고 또는 종목 몇 개를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종목 한두 개에서 뭔가 또 딱딱 맞아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우존스 지수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아까 한 30분 전에 요 수평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심심했어요. 그냥 이게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사실 아리까리 하니까 한번 그어봤는데 그냥 재미입니다. 그냥 여러분도 재미를 보시죠. 미국 지수 다우 지수가 요 고점 라인에 보이시죠? 왼쪽에요. 상단부 여기 요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요. 거기 위에 상단부를 수평선을 한번 그어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랫부분이죠. 저점 자리, 요 자리요. 요 자리에도 한번 제가 수평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길이라는 것은 뭐 파동마다 일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요 폭만큼, 이 폭만큼, 네, 이 폭만큼 다시 한번 위에 수평선을 연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요 폭만큼 다시 한번 또 수평선을 연결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의 길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한번 수평선을 제가 쭉쭉쭉 연결해 봤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급반등이 들어오면서요. 이렇게 직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밑으로 제꼈다가 바로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제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그죠? 자, 일단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돌파 시점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돌파했구나라고 보지 마시고요. 좀 더 우리가 돌파를 했다고 네,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요 직전 고점 라인이죠. 요 자리를 요 자리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파한 이후에 그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러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죠. 눌러지는 게 뭐 밑으로 깊게 눌러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얕게 눌러질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돌파한 이후에 조금 낮게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쌍바닥, 싹궁댕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 직전 고점 라인을 미국 월봉입니다. 다우존스요.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눌려졌고요. 지금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자, 이 파동이 1파 상승이라고 다시 봐야 되죠. 이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 파동의 일파 상승의 길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한번 눌러지는 자리가 있겠죠. 그럼 그 자리가 이제 2파 조정 구간이 되겠죠. 자, 지금 어쨌든 자, 공대기 만들고 일단 1차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이 양봉이 마지막 양봉이 다음 주에도 월봉이죠. 이게 지금요. 이번 달 월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번 눌러진 자리가 나오겠죠. 언젠가는요. 더 갔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당장 눌러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파동이 하나 둘셋넷 만들어질 가능성을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1파 상승 구간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상승한 이후에 한번 눌러지겠죠. 그 자리가 2파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월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텀입니다. 파동 또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니까요. 자, 그래서 월봉은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큰 추세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준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마지막 5파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이런 자리가 아니고 직전 고점 라인 사상 최대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파동이 만들어진 거라서 자, 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파동은 다 무시해 버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1파 상승 구간입니다. 조금 더 상승하고 나면 2파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음 달이 될지 그 다음 달이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달이 될지 빠르면 어쨌든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근데 이 계획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계획 저는 이게 상당히 걸리거든요. 이 계획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계획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멀리 못 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계획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멀리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축소 과정이 한번 이렇게 가다가 축소 과정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죠?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 월봉상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지는 몰라도 우리가 뭐 2년, 3년, 5년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상태는 자, 이격이 몰려 있다가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죠. 이렇게 이제 출발한 거죠. 그죠? 그죠?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한번 이게 축소 과정이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구간들 잘 보시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요 구간인지 아니면 요 구간인지 요 구간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5일선을 캔들이 깨게 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치가 요 구간인지 요 구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위치, 이게 강도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강도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위치 자세히 보시면 요 정도 되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가도 크게 뻗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크게 뻗어가기는 어렵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시 뻗어가다가도 다시 눌러줘야 되고 행보하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바로 쭉쭉쭉쭉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다우존스 월봉까지 한번 봤는데 제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없나요? 있죠. 지금은요. 여러분께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보여진 대로 제 혼자 내까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정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봉입니다. 자, 일봉 굉장히 우상향 추세 좋습니다. 그죠? 자, 추세 좋죠. 요런 자리 한번 우리가 또 이게 쭉 잠깐만요. 요런 자리 한번 우리가 선을 꺼보면 또 재밌겠죠. 요렇게 선 한번 만들어 보면 요렇게요. 요런 자리. 자, 그러면 이 선을 끊는 이유는 나중에 눌러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직전 고점 라인이 되겠네. 그죠? 추세선의 하단 라인이. 그죠? 뭐 그렇게 33,000 정도 만약에 눌러진다면 한 번 더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다우지수 한번 봤죠? 이번에는 나스닥 정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입니다. 다우보다는 좀 약하죠. 현재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다우, 나스닥, 우리 코스피만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다우 지수가 가장 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고요. 자, 지금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종속되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우에 종속되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자, 코스피 지수 연봉을 제가 한번 봐봤는데 아까 심심해가지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짜집으로 설명을 많이 해서요. 코스피 연봉을 보니까 예전에 114포인트 요 자리 저점 자리를 한번 수평선을 그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고점 자리가 요 자리 수평선 최고점 자리입니다. 한번 수평선을 그어봤습니다. 그 자리가 1170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요. 그 다음에 그 수평선의 폭만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까 대략 2227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 요 자리가 고점이 한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폭이 거의 비슷하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비슷하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목표치는 얼마나 될까를 이제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보는 거죠. 이대로 같이 많이 움직인다면요. 그러면 다시 요 폭만큼 올려보면 대략 3230포인트 정도. 지난번에 3266이니까 3230포인트 정도 전후 정도가 일단은 이 상승폭의 거의 한계점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추세대로 만약에 폭만큼 간다면요. 그런데 이제 이날은 이때는 돌파한 이후에 이제 이게 요 폭의 상단부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시 눌려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 근처에서 행보하다가 한번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꼭 이런 모습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요 돌파한 모습이 맨 마지막에 돌파한 이후에 눌러지고 바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바로 돌파한 이후에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반대로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러지고 그 다음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은 이 계단식으로 조금씩 고점이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바로 고점을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쭉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도 보면 상당히 연봉입니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상당히 긴 장기간인데요. 자, 이런 하나 둘 셋 제가 항상 파동을 많이 보다 연봉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올리고 연봉 받고 싹꿍뱅이 만들고 바로 돌려버렸듯이 요런 세 분의 단계를 거치고요. 이번에도 보면 하나 둘 셋 만들어지고 올리고 제껴버리고 짝꿍뱅이 만들면서 바로 올려버렸죠.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 과정대로 같이 간다면 물론 이때는 캔들이 총 34개 정도 되더라고. 제가 32개 정도요. 요 직전 돌파하기 전까지 요 자리까지가 이때는 또 캔들이 대략 2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돌파 바로 해버렸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캔들이 몇 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 캔들이 1년이기 때문에 요 돌파한 이후에 또 이렇게 행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장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코스피가 언젠가는 한 4,500 정도 최대치가 우리나라 제가 살아 생전에 그 정도까지가 한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4,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게 10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로 보면 결국에는 정말 장기로 보면 이렇게 또 행보에 또 한 번 계단식 상승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 폭만큼의 상단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한번 물리게 되면 고점에서 이 상당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간.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고점 라인 근처에 지금 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처럼 눌러질지 아니면 반대로 돌파 이후에 요만큼 튀어나왔죠. 여기가 그죠? 마찬가지 요만큼 반대로 튀어나온 지점까지 밀고 갔다가 눌러지죠. 그 튀어나온 지점이 한번 볼까요? 요 수평선 지점이 대략 우리 재미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식이라는 건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잘 안 보이고 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잘 모르겠으면
근데 의외로 단순하게 우리 산수 계산하듯이 한번 재미로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2215포인트가 이 상단부 이 건데 2233포인트가요. 근데 고점은 2000 한 600포인트, 2589, 2600포인트 갔거든요. 그러면 2230에서 2600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300포인트 정도 더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대치가 대략 얼마입니까? 3666이니까 대략 300포인트 잡으면 3566, 대략 한 3500포인트나 뭐 5, 600포인트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상단부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번 상승은 3,500 정도 전후까지도 한번 밀고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거는 장담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어찌 보면은 이번 고점이 요 쌍봉 찍고 바로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우리가 보유는 하고 있대. 문제가 생기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빨리 여러분께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박스권 상단부 요 자리를 좀 지난번 고점 자리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이렇게 꾸준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러지면서 몇 년 행보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장기 투자도 괜찮다, 이제는 주식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내 투자 시점이 어디냐, 위치가 이제 그게 좀 우리가 불안하죠, 그죠? 이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이 박스권보다 이번 훨씬 많이 올라갔다 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미로 보기에는 코스피는 3,500 근처까지 최대치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뻗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연봉을 보니까. 그렇지만 3,500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월봉 보시면 월봉도 캔들 하나가 한 달입니다. 굉장히 장기죠. 하나 올라갔죠. 둘. 자, 요 길이만큼 쭉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 길이만큼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직은 음봉이 안 나왔죠. 계속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요 길이를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이것도 재미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1439포인트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크게 밀린 요 자리를 저점을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요. 너무 밑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요 자리요. 여기를 저점으로 봤고, 상승한 이후에 최대 고점이 요 자리였죠. 그죠? 요 자리, 그죠? 그 자리가 대략 얼마냐면은 2476, 여기는 1453. 그러면 자, 1450에서 2470이니까 대략 한 1000포인트, 뭐 1100, 12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3476, 3500, 3600. 대략 요 최저점, 코로나 사태라는 뭐 갑작스런 돌변 변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지만, 이거를 너무 폭을 너무 크게 잡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면 1파가 파동이란 건 똑같이 길이가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만약에 너무 길게 나왔다면 이 3파의 상승은 좀 짧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여기가 한 100, 200 정도 된다면 여기는 한 우리가 보수 1000만 잡아도 3465, 3500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월봉을 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3파는 쭉 가서 3500까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법 좀 눌러지면서 가다가 마지막 또 5파 한번, 그렇게 되면 4500 정도, 4600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 근처까지 정말 장기로 본다면, 그리고 월봉을 보면 그런 모양도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상상은 해볼 수 있다. 길게 본다면. 그래서 이 캔들 하나가 월봉이 한 달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후에는 또 우리가 4,500, 아니면 5년 뒤도 될 수가 있고요. 4,500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요. 그러면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 대략 한 3,500 정도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거기서는 한번 조심하면서 3,500까지 최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다음에 눌러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눌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4,500까지. 그게 이 월봉상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또 다르게 보면 요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했거든요.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되면서 정말 더 길게 본다면 네. 뭐 5,500까지도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사례 상진에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일단 여기만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일단 저는 한 4,500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다. 정말 5년, 10년 뒤에는.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3,500 정도만 보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최대치가. 그 전에라도 돌발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봉, 월봉을 아까 봤기 때문에 요 지점을 저점을 잡고 요 지점을 고점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폭만큼 땡기게 되면 1460, 2450, 그러면 3450, 3500 정도 가요. 역시 일봉으로도 이렇게 보면 한 3500까지 정도가 이번 파동의 최대 목표치는 대략 요 정도 350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안 나오나요 이게요? 더 이상 그림이? 네. 요 정도 대충 나오지 않을까. 네, 요 정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1파 상승 지점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 중에 이 큰 파동 내에서 작은 소파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고점이 하나, 둘, 셋 나왔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옆으로 음봉 하나, 둘, 셋 음봉 맞았죠? 행보 이후에 다시 자, 이번에는 요 구간처럼 이렇게 강하게 거의 10거래일 동안 매일 30포인트, 20포인트, 50포인트씩 올라가는 대형주가 급등하는 지난번 얼마 전이었죠. 그런 장은 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번에는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이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이 이동평균선들이 물론 이때도 많이 밀집이 돼 있었습니다. 이때도요. 그러다가 훅 뺐다가 바로 올려버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한 곳에 밀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좀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 쉽죠. 제가 항상 급등주 잡을 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에너지가 응축될 때까지. 응축이 된 상태에서 바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주가가 순식간에 주가가 레벨 업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대형주가 큰 장이 왔죠. 이제는 그런 장이 오기 힘들 거라 보는 게 이때는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이 서로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보시면 이평선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이 이게 벌어지는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크게 많이 올라가긴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견조하게 지금은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에너지 시세의 분출 대형주와 가는 장이 다시 여기서 시작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동평균선이 이때처럼 다르게 밀집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3,500, 600까지 뭐 또는 400, 500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3,400, 500, 600 그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난번 3,250포인트는 돌파하게 되면 3,400까지 가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저는 지금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잘 보시는데 역시 요 3,400까지 요 구간 가는 요 여정에도 간다면 끝까지 이런 대형주보다 지난번에 제가 3,250을 돌파하면 대형주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강한 시세보다는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상승의 빛을 보지 못한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항상 계속 발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거든요. 자, 주식은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차 파동 때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빠졌죠. 다시 올라게 되면 쌍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다시 30만 원까지 현대전자 갈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 29만 얼마 갔나요? 30만 원에 32만 원까지는 최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난 고점에서 크게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은 쌍봉 정도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네,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코스피가 이번 고점, 지난 고점 3266을 넘게 되면은 최소한 3400에서 3600 요 구간, 중심가격이 3500 정도 전후로 보시면서 그 구간에서는 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매도를 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보면 되니까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 견조하게 행보한 이후에 이제 추세를 돌리고 또아리를 틀었죠. 우상향으로.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 구간이었나요? 제가 여러분께 요 구간이었죠.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우지수가 이미 지난 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만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합적인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자, 개별 종목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 제가 뭐, 그래도 어쨌든 이월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이월도 말씀하신 분 계시니까. 이월도는 금요일 날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15%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죠. 네. 이런 소형 개별주들은요, 이 뭐 남들이 올라갈 때 왜 얘는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얘는 뭐야? 그럼 나만 지금 소외당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하루만이라도 언제든지 15%씩 올릴 수 있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3,500원 정도 초반에서 이때 4,000원 근처 3,900원 4,000원에서 매도한 물량을 3,500원 초반때 제가 매수를 했지만 그 물량을 그대로 매수를 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빠질 때마다 계속 물량을 모아갔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는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왜냐면요. 일단 직전 고점 라인에서는 물량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직전 고점 라인에서만 올라오면 한번 정리를 때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직전 고점 라인은 요 자리잖아요. 그죠? 요 자리 그죠? 자, 이 자리가 단번에 밀고 올라오면 한번 때려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때리고 나서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주봉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십자형 요 자리가 이 주봉상 하단부 저점을 연결하는 하단부 추세선상의 하단부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추세선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자리라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끊은 선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점을 연결하다 보면 이 상단부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요일날 고점이 바로 이 추세선 상단부까지 딱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길은 정리를 해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이면서 추세선의 상단부에 정확하게 걸치려는 가격대입니다. 3,800원 근처죠. 그래서 다시 이 종목이 밀리게 되면 이제는 다시 추세분 하단부까지 올지 아니면 중단부까지 멈췄다가 이렇게 이 짝꿍내려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자리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아직 못 파셨다 그러셨는데 들고 가셔야죠. 뭐 그죠? 지금 뭐 굳이 3,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 수익이 나셨는지 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들고 가십시오. 일단은요. 직전 고점 라인. 자,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요 구간이 삼각 수렴형 지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세력이 돌릴 수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서요. 세력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2월도는 한 6월 정도 빠르면 아니면 7, 8, 9를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된다. 7, 8, 9에 이벤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7, 8, 9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는 선점에서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된다. 막 이 하단부 기회를 줄 때 물량을 모아 놓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 달인데 벌써 뭐 이 길을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뉴스가 나왔죠.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번 나왔던 뉴스들 좀 재탕하면서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이 장중에 프로그램 보시면 장중에 외국인이 15만 주를 매도했죠. 장중에요. 물론 후반부에 다시 외국인이 팔던 물량을 다시 어느 정도 회수는 했지만 그걸 보면 바로 오늘은 상한가 가기는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직 주봉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월봉 볼까요? 네, 월봉상으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뭐죠? 이 전환선인가요? 자, 전환선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전환선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걸 밀고 올라가기에는 종가성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작업이 쉽지 않거든, 확률적으로요. 자, 이게 다음 달이 될지 그 다음 달이 될지 모르지만 전환선이 꺾여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옆으로 돌 때 그때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환선이 가파르게 가기 꺾여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일단 홀딩 하시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주봉 보시면 네, 지금 요 추세선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라 봅니다. 다시 3,200원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3,35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3,400원은 깨기가 쉽지 않은 자리다라 보여지기 때문에 3,5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네, 크게 많이 빠질 자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좀 행보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같이 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어디냐면 SK바이오팜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물론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종목 지수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개별 종목도 같이 본다라 말씀드렸죠. SK바이오팜은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고, 기관들도 좀 사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도 많이 샀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지금 자리에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SK바이오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8만원 정도, 7, 8만원 정도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때 15만원, 16만원 정도 또는 18만원, 20만원 했을 때 제 친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한 7, 8만원 정도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소한 8만원 근처까지는 와야만이 그때 SK바이오팜을 사든 아니면 지수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SK바이오팜에 8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지수 하락이 중간에 한번 나올 수는 있다. 물론 종목별로는 현재 저점을 깨지 않고 많이 오른 종목은 오늘 저점 깨지 않고 뭐 이렇게 요 정도 저점가 바로 갈 수는 있겠지만 SK바이오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10만원 언젠가는 한번 깨고 8만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SK바이오팜을 사든 다른 종목을 사든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SK바이오팜이 10만원을 찍고요. 지금 11만원 정도, 이게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한 11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8만원까지 밀고 내려올지 아니면 이 종목이 13만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주가 급락이 나와서 종합지수가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8만원까지 밀고 내려올지 그거는 지금은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바이오팜이 10만원 정도에서 11만원까지 10% 올랐기 때문에 이월드도 3,2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한 3,500원대 초반 정도가 10% 정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 키 맞추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월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SK바이오팜을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이 10% 정도 키 맞추기는 돼 있습니다. 만약에 SK바이오팜이 13만원 근처까지 도전한다면 이월드도 한 30% 정도 또는 25% 정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SK바이오팜이 25% 30% 정도 오르게 되면 이월드도 그 정도까지 맞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은요. 어쨌든 SK바이오팜이 여기서 꺾여버려가지고 다시 10만원, 9만원, 8만원 내려오게 되면 이월들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는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13만원까지 간다 하면 30% 상승이죠. 10만원 기준으로. 그럼 이월드도 3,200원 기준이게 최대 30% 잡으면 한 4,300원 정도 되겠죠. 4,300원, 뭐 4,200원. 그 정도 구간이 만약에 한번 온다면 만약에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SK바이오팜이 13만원 거저까지 갈 때요. 똑같이 30% 기준으로 잡는다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2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도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휴대폰을 볼 때는 이게 5일선의 파동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이게 지금 PC로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휴대폰 아까 보고 있을 땐 잘 보였거든요. 이걸 주봉을 봤나 제가요? 주봉 아닌데 분봉을 봤나요? 제가 60분봉을 한번 볼까요? 110분봉 한번 볼까요? 이게 PC하고 휴대폰하고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림이 조금씩.
모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5일선이요. 한번 올랐다가 눌러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지난번에 4천원 근처에서 확 빠졌거든요. 캔들이 거의 5일 연수로 쭉 빠졌는데도 이 5일선이 하나, 둘,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한 번 더 5일선이 나와서 이렇게 오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고점 라인, 지난번 고점 라인인 3,900원은 한 번 정도 저는 돌파를 하는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월드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0은 뭐 300원, 400원이 될지, 아니면 4,200, 300원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3,9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한 번 정도 더 나오게 되면 이 파동이 오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5일선 파동상.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그게 나왔거든요. 차트에는. 근데 지금 PC에는 그게 또 안 나오네요. 좀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 위에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그림 확대해서 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추세선 그대로 있거든요. 딱 그 자리 근처 살짝 올려놓은 그 자리에서 딱 멈췄죠. 그죠? 자, 다시 눌러지게 될 겁니다. 지금 중간 정도 지점 와 있죠? 네, 3,500원 이하에서는 다시 물량을 좀 모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제가 PC를 요즘 잘 안 보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어디 갔나 여기 있죠. 네.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거기 어디야? 잠깐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간 쪽에서 아닌데요. 잠시만요. 아유. 이게 잠깐만요. 기간 쪽에 네. 아유, 영어네. 잠시만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뜨네. 자요. 지난번에 보면 제가 이 휴대폰을 옆으로 한번 봐보시죠.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 외국인 기관 뭐 쭉 있는데 보면 그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투신 쭉 가다가 연기금 다음에 국가지방 다음에 그 기타라고 있죠. 기타라는 거 보통 일반적인 이제 기타 법인 쪽 뭐 회사 측도 될 수 있는데 기타 법인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요 구간 동안 12,000주인가 만주를 사놨다가 어저께 급등할 때 한 6,000주 정도 팔았거든요. 절반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수량이 뭐 자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타의 맨 끝에 있는 휴대폰에 매매동의 기타에서 최근에 샀던 물량 만준지 12,000주가 절반 정도 팔렸는데 그 물량이 마지막 6,000주가 남은 게 다 던져지는 날이 조금 더 상승하면 걔들 던지지 않을까요? 나머지 물량은요. 그래서 지난번 3,900원 정도 그 자리 한번 돌파하는 시점에 한번 놓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도 보시면요. 저등을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이 고점 4천원에 찍고 고점에 찍고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이 있거든요. 그 물량을 다 안 던졌어요. 얘들이요. 그냥 3, 4일 전에 샀던 물량만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요 10만 주 판 거요. 요거만 해도 벌써 12만 주죠. 그 위에 8만 주, 10만 주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만 주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이 한 번 더 위로 가면 그때 이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요 3,500원이지만 한번 4,000원을 살짝 넘기는 모양이 한번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